척수 손상 여성분은 부부관계가 가능한가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이로그로 해서. 척수손상 환자도 임신할 수 있나요? 정액의 퀄리티는 이런 게 좋지 않을 때 정말 퀄리티. 너무 쳐다봤나요? 오빠 퀄리티 좋아요? 노 건너세. 이 채널에도 이렇게 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하신 분의 결혼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장지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박수! 와! 와!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화목하게 23년 2월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미라클에 출연하신 분 첫 결혼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장지혜님의 결혼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디. 결혼하면 원래 궁금한 거 많잖아요. 그쵸. 그거 다 여기다 여쭤봐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동네 산부인과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산부인과에서 청일점을 맡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추성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우리 동네 산부인과 권쌤을 맡고 있는 권정은입니다. 오늘 장지혜님께서 결혼하면 내가 궁금했던 거, 평소에 궁금했던 거 이 자리에서 다 물어보세요. 산부인과 아는 거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해서 네. 물론 요즘 딩크도 많아지긴 맞아요. 했지만 어쨌든 아기를 저는 정말 가지고 싶고 남자친구도 정말 가지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원래 임신은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척수 손상으로 휠체어를 타게 됐으니까 평소에 먹는 약물도 있고 운동을 해도 되는지 그런 거 오늘 다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저희가 다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면 척수 손상 환자도 임신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척수 손상이 있는 여성분들은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 월경이 끊기는 경우가 많은 걸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6개월 이내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6개월 있다 돌아왔어요. 그렇죠. 네,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돌아오고 돌아오면은 결국 배란을 한다는 거니까 임신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월경 주기만 따박따박 다시 돌아온다면 모든 여성이 다 임신을 한 번만에 성공하는 건 아니듯이 그냥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임을 잘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임신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가능성은 없기 네. 때문에 왜냐면 누구나 배란이 된다는 건 결국 언제든지 임신될 수 있는 건데 그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신경을 잘 안 쓰고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 노 건너세. 이 채널에도 이렇게 되나? 이 홀리한 채널에서 지금 시어머니가 보고 계시나요? 네, 어머니 기뻐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뭐 평소에 먹는 약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임신 준비하기 전에 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먹던 약도 안 먹는다던가 약물에 관련해서도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 척수 장애에 있는 경우에 그 베타미가라고 흔히 저희가 상품명으로 말하는 그 약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고령 여성에서 많이 연구가 됐고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척수 장애인 여성 임신 관련해서는 조금 연구가 적게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 데이터가 너무 적긴 적어서 그거는 이제 증상이 어느 정도냐, 이 방광이 어느 정도 수축하고 어느 정도 이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약 용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물을 좀 여러 가지를 복용하실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런 약물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마더세이프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하면은 내가 뭐 약을 먹었는데 실수로 임신이 됐다. 그럼 어떤 약을 먹었는지 그런 상담도 받아볼 수가 있고 임신 전 약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럼요. 하다가 채널을 뺏길 것 같아가지고 이 척수손상 대신 여성분이 출산을 할 때 그냥 제 상식적으로는 뭔가 스스로 이렇게 힘을 줄 수 없으니까 혹시 재활절개만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척수 손상 레벨에 상관없이 자궁 수축 자체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수축은 하는데 자율신경 반사 부전이 발생했을
할 수 있는 레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T5나 T6 레벨 위의 손상이냐, 뭐 아래 손상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진통을 실제 느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진통을 느낄 수도 있고 진통 자체 아예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레벨에 따라서 그런 분만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자연분만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혜님이 T 몇 번이죠? T10. T10. 사실 T10 이하면은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T5에서 T10 사이는 진통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진통을 좀 느낄 수가 있고 그 경우에도 자연분만을 어느 정도는 해볼 수가 있는데 제왕절개로 넘어가는 비율이 조금 높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뭐 T10이다, 뭐 T5다 이렇게 단정 짓긴 힘든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한 55% 넘어왔어요. 작년쯤에.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히 신체적으로 그런 걱정이 없는 여성들도 그냥 자연분만 자체에 되게 거부감이 크고 그다음에 그런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나의 휴가 일정, 그런 사회적 일정들을 맞추기 위해서 분만 스케줄을 조율하고 분만 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자연분만 할 수 있나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의사 선생님이랑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재활학과랑 협진이 돼야 되는 데를 가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주의 관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집 앞에 가까운 산부인과를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대형 병원으로 가야 될지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내가 이 신체 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번거롭게 뭐 두 군데를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더 가까운 병원도 다니시고 대학병원도 다니세요. 둘 다 해가지고 다니다가 맞는 스타일에 맞춰서 분만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고 계세요. 왜냐하면 필요할 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병원을 몇 개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말 내가 어디서 분만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되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조금 큰 병원에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척선 손상인 사람인 경우에 임신 가능성이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낮아질까요? 관계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의 성기가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네. 괜찮지만은 남성은 사실 발기부터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사정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고요. 그래서 가임력 자체는 떨어지긴 하는데 난임 시술이라든지 그런 고환 안에 있는 정자를 채취해 가지고 시술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성공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제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쪽 손상이 없으면 일단 괜찮은데 우리가 정자가 건강하냐 안 하냐는 네. 워낙 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사실 하나 괜찮은 게 있으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나의 컨디션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아서 정액의 퀄리티나 이런 게 좋지 않을 때 정말 퀄리티. 너무 쳐다봤나요? 오빠 퀄리티 좋아요? 그래 퀄리티를 실제로 뭐 평가를 하고 정액 퀄리티에 따라서 이제 뭐 시술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제 안에 있는 정자들이 어. 건강해야 이제 나중에 결혼할 때 임신 확률도 높아지고 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 옆에서 듣는 소리로 아니 정자은행에 정자를 넣어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좀 일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는 소린가요? 당연히 20대에 있는 정자랑 뭐 70대에 있는 정자는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정자은행 보통 이렇게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스페어 해두고요. 근데 그걸 너무 근데 단순하게 뭐 나는 뭐 나이가 어려 나는 내 정자 퀄리티는 다 좋아 이렇게 한다고 임신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원인 불명의 난임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왜 나는 괜찮아 너 문제 아니야? 이렇게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이로그로 해서. 근데 그러면 이 정자들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건 정액 검사를 해보시면 검사만 돼요. 하시면. 네네. 예. 난임병원에서 그런 정액 검사를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사정이 안 되는 그 남성에 있어서는 아마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료가 가능한 곳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일반 난임병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제가 뭐 뭔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아지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위 일어난다.
자,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제가 하나 질문을 대신해서 하나 할게요. 척수손상 여성분은 부부관계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성은 어차피 들어오는 걸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이제 얼마나 느끼느냐는 요거는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손상 그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손상 전보다는 떨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긴 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여자는 분위기에 약하다. 맞아요. 여자는 그럼 분위기에 뭐 약해서 모든 그렇죠. 분위기 잡아달라. 오르가즘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뭐 그런 척수 손상이 없는 분도 불감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척수 손상 때문에 불감증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척수 손상에 의해서 조금 그 전에 느끼던 오르가즘과 그런 형태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할 때도 뭐 실금이라든지 왜냐하면 관계를 할 때 포지션에 따라서 압력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레벨에 따라서 내가 그런 자율신경 반사 부전 이런 증상이 오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거 좀 신경 쓰시면 좋겠죠. 너무 유익하다. 네, 다행이에요. 저는 강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어필하시네. 아무래도 여자들은 이제 박이님이랑 조금 카테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배가 이만하면 어떻게 보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사실 산모분들이 배가 많이 나오면 자기 발톱을 못 깎아요. 왜냐면 배 때문에 이게 자세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카테터는 더 윗부분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가 나오고 한 30주 중후반이 되면은 아예 그냥 위치 돈요관을 사용을 해서 이제 계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또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산모분들이 생각보다 요로 감염이 되게 잘 생기고요. 그 요로 감염이 약간 방치됐을 경우에 신우신염이 정말 잘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 돈요관을 갖고 계시게 되면은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걸 좀 잘 해주시도록 해서 그거 신경을 좀 많이 쓰긴 해야 돼요. 산부인과 생각보다 자주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산부인과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막 몇 페이지를 써서 오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임신 안 된 건 내 탓이야 이렇게 약간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나는 무조건 임신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계시는 분들한테서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기 나오면 이 말은 꼭 해줘야겠다 싶으셨던 게 있으실까요? 알고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국립재활원이랑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렇게 같이 만든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되게 멋있어요. 40주의 우주. 그래서 임신이 40주니까 이제 40주의 우주라고 이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는 사실 무료로 배포하는 책이에요. 실제로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게 PDF 파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접근하기 쉬우니까 이런 책들 다 나와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채널 안 그래도 이제 촬영을 기획하시는 그 단계에서 꼭 나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여기 채널뿐만 아니라 임신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하시는 분도 많고 산부인과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신 분도 많은데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하면 그 10달간의 꾸준히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잘 견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래 남편분한테 한마디 하실래요? 어떻게? 미래의 남. 뭐 그러니까 나는 좀 이제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거 하실래요? 좋아요. 아까 전에 막 이렇게 좀 네. 어필하시는 것 같던데. 들어와 우리만의 우주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셨으니까 내년에 결혼 무사히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 구호를 외칠 건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구호는 좀 다릅니다. 평소랑 달라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임신을로 그렇게 좋아요. 우리 마지막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동상과 함께 기적의 임신을 미라클! 와!